스웬 스마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엄 탄핵으로 이어지는 사태 속에서 보수와 결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보수의 결집이라는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빠지고 그리고 40, 50대가 빠진 그 결집이라는 것은 결국 60대, 70대, 80대의 어르신들만의 결집이 된다. 그러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결론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행태로든 한번 해보자고 할 만큼 이렇게 40% 중후반대의 지지율이 형성된 데는 거기에는 20대, 30대 남성들의 그 열렬한 거리 시위에 대한 참여와 또 이 탄핵의 부당성에 대한 동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0대, 30대 여성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20대, 30대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탄핵 반대하는 보수 운동에 참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반갑다고 박수치고 집회에서 올려가지고 연설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백골단 같은 그런 부작용도 나오기도 했고 또 그것이 서부지법 사태에서 젊은 사람들 100여 명이 체포되고 그리고 60몇 수명입니까?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지법 사태를 난동이라든 폭동이라든 폭도라고 하든 우리 이 보수 세력 전반은 그들에게 이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법적인 심판 과정에서 도와야 될 의무도 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지금 뉴스 브리핑도 이몽수 변호사가 그들을 갖다가 이제 돕고 있습니다. 그런 내막은 임 변호사님이 조만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 하나의 사건인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왜 저렇게 돌았느냐. 사실 이런 기미가 여러 번 있었지요. 이준석이가 20대, 30대 여성과 남성을 서로 혐오하고 대결시키면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의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난 뒤에는 또 적당하게 설 빠졌죠. 자, 20대, 30대 남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마가,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미국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의 40, 50대 남성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낙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 개인의 어떤 능력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과거에는 자기의 능력에 걸맞게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어서 능력 수준만큼 그 일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사회가 저성장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들에게 그런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상당수는 그야말로 파트타임이나 일용직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배달 노동자나 이런 불안정한 깅노동, 즉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자, 근데 그들이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20대, 30대 남성들의 반중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그 반중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선동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외노자 부분과 관련해서 이 중국이 그 상징으로 돼 있어요. 지금 한국에 3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고 그들 상당수가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조선족이나 중국인 노동자다라는 거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잘 나가는 그야말로 소수의 남성, 여성들에게도 밀려버리고 또 학교에서, 군에서, 취업시장에서 또래의 여성들한테도 밀려버리죠. 불이익이 확실하게 있죠. 2년 동안을 군대에 간다라는 그 경력 단절과 공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년 동안의 희생에 대한 봉사를 국가가 취업시장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그걸 갖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남녀 평등의 논리에 따라서 군 가산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 중에
그야말로 한 5% 미만의 남성들만 여성들하고 경쟁해서 성회에서 괜찮은 일자리라고 부르는데 들어가지, 나머지 95%는 실질적으로 낙오선상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기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노자에 대한 분노, 여성에 대한 분노, 거기서 두 군데 다 열패감, 즉 패배하고 있다라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요, 그야말로 신분의 세습, 대물림으로 이어지면서 한 5% 미만 빼고 나머지 95%는 신분의 대물림이 되지 못하고 있죠. 다 아버지들보다 못한 직장에 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에서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갖다가 겪고 있는 겁니다. 연애, 결혼, 그리고 집, 출산, 이 부분에서 대다수의 남성들이 밀려버리고 있어요. 연애를 하려 해도 답이 안 옵니다. 직장이 불안정하니 잠깐 만나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 그러면 결혼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성공한 남성들만 할 수 있거나 부모의 배경이 받쳐주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집, 결혼하려면 집 문제에 대해서 남자가 대체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안을 낼 수 있는 2030 남성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들 대부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집 문제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고 받아봤자 1억 안팎이지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을 집이라는 부분과 결부되어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남성이 저출산이라는 부분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성이 그만큼 결혼을 못하면 또 그만큼 많은 여성들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성의 문제에서도 남성, 2030 남성들이 차별을 받지만은 결국은 그 차별 속에서 지금 외관상으로는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들이 높아지면서 이제 남성들은 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 관한 문제, 군 가산점에 관한 문제, 또 거기서 등장하는 가끔씩의 사건이 있죠. 여혐, 남혐, 젊은 남성이 정신 이상이라서 여성을 살해했을 때 나타나는 여성들의 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면서 이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스파이크가 튀듯이 가까워져야 될 건데 서로 이제 경원시하면서 지내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한편으로는 이민자, 이민 노동자에게 밀리고 한편으로는 알파걸이라고 부르는 잘 나가는 여자들한테도 밀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린 남성들의 분노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민주당이라는 이 좌파 정당은 이 남성들, 지금 낙오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마가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미국 중소도시 농촌에서 낙오되고 있는 40, 50대 남성들의 분노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한남동 관저 투쟁이나 서부 집업 앞에 투쟁에서 이들이 지금 좌파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성평등 사회 구조,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온건함, 이런 데 대한 분노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 2030의 보수화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 시민사회단체나 지금 이 시위를 주도하는 보수층에서는 2030에 대해서 적당히 이례적으로 소모하려고 단상에 올린다, 또 그걸 참가하고 있는 2030 남성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들을 부각시킨다 그러고 있는데, 그 외에 그들을 위한 진정한 보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보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2030 청년 세대를 그냥 구색 갖추기용으로 해서 정치적 야망을 가진 브로커적인 젊은 애들을 갖다가 정치판에 상징적으로 등장시켰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30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가주택, 공공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교육 폐지, 공교육 내 흡수, 그리고
보육의 공공화, 그리고 외노자 추방, 그리고 플랫폼 금지 등을 주장해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용했으면 벌써요, 제가 봤을 때 2030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전부 보수 진영으로 흡수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보수 진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득권 대기업과 각종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시켰죠. 한동훈이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원가주택이라는 부분을요, 청년주택이라고 지난 대선 때 우리 서포 15조의 일부를 빌려만 갔지요. 그걸 갖다가 빌려가서 쇼만 했지.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결과도 없어요. 다기업에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라는 그런 보수적 논리로 계속 가다가는 그야말로 이 보수가 청년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요, 수많은 청년들을 오토바이 타게 하는 깅 노동자로 만들고 있는데 저게 지금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원가주택, 또 공공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육의 공공적 책임, 이런 것들을 주장해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그 대안은요, 다른 대안 없어요. 서포 15조와 5+3에 있는 원가주택, 사교육 폐지. 사교육이 얼마나 많은 젊은 층에게 열패감을 주어지는지 말도 못합니다. 강남 8학군과 전국 대도시에 좀 잘 나가는 동네 빼놓고는요, 전부 사교육의 패배자예요. 그래서 사교육 폐지, 그리고 공공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낳으면 보육에 있어서 공공적으로 책임지는 것, 외노자를 추방하고 고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없애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이런 핵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탄핵 사태 이후에 곧바로 대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럴 때 무엇으로 이 2030을 땡기겠습니까? 기왕 우리한테 넘어온 이상 같이 계속 가자, 이렇게 말할 겁니까? 저는요, 보수가 2030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030 남성들에게 진 빚을요. 그것은 기성 보수 세력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